서울의 한 고급 레스토랑. 이곳은 언제나 품격 있는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고 미식가들이 찾는 곳으로 유명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급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레스토랑은 늘 예약제로만 운영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이곳의 매니저 서지원은 평소처럼 테이블 세팅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때 레스토랑의 유리문이 열리고 한 쌍의 노부부가 들어왔다. 노신사는 세월이 묻어나는 베이지색 재킷에 면바지를 입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소박한 투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이 고급 레스토랑의 화려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듯했다. 서지원은 순간적으로 눈살을 찌푸렸다. 예약도 없고 드레스 코드도 맞지 않으며 무엇보다 이들의 복장은 가격이 천문학적인 이 레스토랑의 분위기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서지원은 빠르게 직원들과 눈을 마주쳤고 다른 직원들도 이들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숨기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식사를 한다고? 한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지원은 노부부가 들어오는 것만으로 레스토랑의 품격이 손상될까 걱정되었고 그들에게 차가운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서서히 발걸음을 옮기며 노부부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예약 없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예약제로만 운영됩니다. 서지원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다. 노신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약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 이름은 박준석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서지원은 그 이름이 예약 명단에 있을 리 없다고 확신하며 예약 리스트를 살펴봤다. 그리고 놀랍게도 박준석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지원은 당황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여전히 그들을 불편하게 대하려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저희는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정장이나 세미정장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서지원은 최대한 공손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노신사의 아내는 잠시 부끄러워하며 남편의 팔을 잡았고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노신사는 여전히 평온한 미소를 유지하며 괜찮아요. 우리 그냥 가요. 라고 말하면서 아내의 팔을 잡았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시면 더 잘 준비해 주겠습니다. 서지원은 이번엔 조금 더 강경하게 말했다. 그들은 결국 레스토랑을 떠나며 서지원은 속으로 이제 다시는 오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노신사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떠나갔다. 서지원은 그들이 떠난 후에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이제 일이 끝났지. 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그들의 떠난 자리에 남겨진 서지원의 마음은 불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노부부의 모습에서 느꼈던 불쾌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서지원은 그들이 떠난 후에도 왜 그들이 그렇게 평온할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을 품고 있었다. 박준석은 차에 앉아 차창 너머로 흐르는 서울의 야경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아내는 옆자리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순간 박준석의 입에서 한마디가 나왔다. 이제 우리가 할 차례야.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결심이 담겨 있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목적지인 고급 레스토랑이 위치한 건물로 향했다. 다시 한번 그곳을 마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러나 박준석은 이미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그가 이 레스토랑을 향해 복수하려는 이유는 단순히 그날의 대우가 아니라 그들이 그를 얼마나 무시했는지에 대한 깊은 감정이 있었다. 여보, 우리가 이런 곳에 다시 오고 싶지 않았는데. 아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박준석은 아내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확실히 알릴 거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들이 알게 해야 해. 그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20년 전 이 레스토랑이 속한 호텔 그룹이 부도 직전까지 몰리자 박준석은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해 그 회사를 구했다. 그의 도움 덕분에 호텔 그룹은 회생했고 이후 그는 물러난 뒤에도 중요한 고문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를 잊어버렸다. 이 레스토랑의 직원들은 그를 단지 평범한 노인으로 보고 그의 복장과 외모만으로 그를 판단했다. 그날 서지원 매니저는 그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 그 대우는 그가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다시 온 이유는 복수야.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그들이 알게 해야 해. 박준석은 아내를 다독이며 말했다. 그는 이미 복수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호텔 그룹의 상층 부하의 연락을 통해 이 사건을 전파할 생각이었다. 박준석은 호텔 그룹의 회장, 그리고 이 레스토랑의 최고 경영진과 여러 해묵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번 일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막대했다. 그는 호텔 그룹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레스토랑의 문제를 상기시키며 이 레스토랑의 직원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들의 실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하루가 지나고 박준석은 그들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는 고급 레스토랑이 속한 호텔 그룹의 내부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제 그의 복수는 시작되었다. 박준석은 차분히 그러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복수의 준비를 이어갔다. 아내와 함께 다시 레스토랑을 방문할 날짜를 정했다. 그날 그는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설 것이었고 그들 모두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릴 것이다. 박준석은 이미 고급 레스토랑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가 가진 인맥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다. 그의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신뢰했고 그가 한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이젠 그들이 나를 무시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박준석은 오랜 시간 동안 고급 레스토랑이 속한 호텔 그룹의 관계자들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어왔다. 그 호텔 그룹은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겪었을 때 박준석이 그의 재산을 투자해 회사를 살린 덕분에 회생할 수 있었다. 당시 호텔 그룹의 회장은 박준석에게 큰 신뢰를 보였고 이후 그는 호텔 그룹의 고문으로 오랜 기간 활동했다. 이 레스토랑은 그가 그 회사를 도운 이후로도 여러 번 함께 협력했던 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스토랑의 직원들은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박준석은 몇 년 전부터 호텔 그룹의 고위직에서 물러난 뒤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물러나 조용히 생활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지위와 그가 이룬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컸다. 그는 그저 한 노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복수하려는 대상은 이 고급 레스토랑의 직원들이었다. 그들은 그를 단지 늙은 노인으로 여겼고 그의 과거와 업적에 대해 알지 못했다. 서지원은 그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 그것이 그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그는 레스토랑을 떠나면서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꼭 보여주리라고 결심했다. 박준석은 복수의 계획을 구체화했다. 그가 할 일은 간단했다.
이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호텔 그룹의 최고 경영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들이 이 사건을 처리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이미 알고 있던 인맥들을 통해 레스토랑의 직원들에게 그들이 잘못한 점을 확실히 알릴 기회를 만들었다. 그는 호텔 그룹의 최고 경영자들과 만날 자리를 마련하고 그들에게 레스토랑의 불합리한 대우를 이야기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얼마나 무례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레스토랑은 저를 평범한 노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박준석은 분명히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호텔 그룹의 경영진은 처음에는 이 사건을 단순한 실수로 생각할 수 있었지만 박준석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자 상황은 급변했다. 그들은 즉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박준석은 이들의 반응을 보며 속으로 웃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복수의 마지막 단계로 나아갔다. 박준석은 그날을 기다렸다. 이제 그가 다시 레스토랑을 찾을 차례였다. 그가 돌아왔을 때 레스토랑의 모든 직원들은 그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었다. 박준석은 이미 복수를 향한 계획을 완성했다. 아내는 그의 결단에 전폭적으로 지지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감정이 떠나지 않았다. 여보, 정말로 이 길이 맞는 걸까요? 아내는 조심스레 물었다. 박준석은 잠시 생각을 멈추고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엔 확고한 결심이 스며 있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세상에 알릴 기회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감정의 변화 없이 강렬하게 느껴졌다. 아내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면 함께하죠. 아내의 목소리에는 작은 떨림이 있었지만 그녀는 그의 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은 다시 그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이번엔 주저함 없이 아무런 부담도 없이 그곳으로 향했다. 아내는 조금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지만 박준석은 이미 복수의 결말을 준비하고 있었다.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한 그들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 외관은 여전히 고급스럽고 실내에는 고요하고 품격 있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들의 발걸음도 여유롭게 다가갔다. 박준석은 레스토랑의 입구에서 서 있는 서지원 매니저를 발견했다. 서지원은 그들을 보고 잠시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예약이 있으신가요? 그 말은 지난번과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때 박준석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의 명함을 조용히 내밀었다. 서지원은 그 명함을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다. 박준석 고문님?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어색해졌다. 그때 박준석은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들과 대면할 필요가 있어 여기 왔습니다. 서지원은 말을 잇지 못한 채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다. 박준석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하고 아내의 손은 조금 더 단단히 움켜잡혀 있었다. 그들은 고급 레스토랑의 가장 안쪽 자리에 안내되었다. 그곳은 통유리 창을 통해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의 자리였다. 박준석은 아무 말 없이 앉았다. 그는 이 자리에 자신이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달라지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오늘의 디너는 특별한 날입니다. 당신들이 그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박준석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말은 아내에게도 레스토랑의 직원들에게도 분명히 들리도록 고요하게 흘러나왔다. 아내는 박준석의 말에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남편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가 이렇게까지 결단을 내린 것은 처음이었다. 잠시 후 총지배인 강민우가 등장했다. 그는 50대 중반의 연륜 있는 남자로 이 레스토랑을 비롯한 호텔 그룹의 주요 인물들 중 한 명이었다. 강민우는 박준석을 발견한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급히 박준석에게 다가갔다. 박 고문님, 이런 곳에 오시다니 무슨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묻어났다. 박준석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곳의 직원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나를 대우했는지에 대해. 강민우는 그 말을 듣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금 박준석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가 지난 몇 년간 호텔 그룹을 부도 직전에서 구한 인물임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불안이 동시에 스쳐갔다. 그럼 지금 바로 상황을 파악하여. 그는 말을 이을 수 없었다. 박준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들이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박준석의 말에 강민우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제 이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레스토랑의 다른 직원들도 분위기에 압도되어 말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박준석은 강민우가 그의 말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기다렸다. 강민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희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처리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은 고요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나가서 기다리겠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아내도 함께 일어났다. 그들은 레스토랑의 외부로 나갔다. 박준석은 레스토랑의 분위기를 차분히 바라보며 이번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지, 그리고 그들이 이 일로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를 생각했다. 그는 이미 복수의 끝을 상상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번 일을 어떻게 처리하든 박준석에게는 이미 모든 계획이 끝난 상태였다. 박준석과 아내는 레스토랑 외부로 나가며 잠시 걸음을 멈췄다. 주변은 여전히 화려하고 고급스러웠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아름다움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해야 할 일이 떠올랐다. 박준석은 그저 고요히 주차된 자동차를 향해 걸어갔다. 아내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따라갔다. 여보, 정말 이런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거예요? 아내는 다시 한번 물었다. 그녀는 그동안 남편이 보여준 점잖고 온화한 성격을 너무 잘 알았다. 하지만 오늘 그는 다르게 보였다. 이번엔 그들이 내게 저지른 모든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들에겐 내가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보였겠지만 오늘 그들이 알게 될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박준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차에 올라탔다. 아내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창밖을 응시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복수의 방식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한 후 다시 레스토랑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날 일들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에 대해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레스토랑에 돌아갔을 때 분위기는 여전히 차갑고 긴장된 상태였다. 박준석은 다시 내부로 들어갔다. 이번엔 강민우가 먼저 나왔다.
그의 얼굴엔 땀이 맺혀 있었고 눈빛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박 고문님,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해 보였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내가 어떻게 대우받아야 하는지 너희는 배워야 한다. 박준석은 감정을 실어 말하며 강민우를 응시했다. 강민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가 박준석 앞에서 서 있는 모습은 그에게 더 이상 어떤 자존심도 없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는 레스토랑의 소유주와 직접 통화를 하겠다고 했다. 박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기했다. 그의 얼굴에선 여전히 무표정이었다. 아내는 곁에서 긴장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박준석은 변함없이 침착했다. 그들의 대화는 몇 분간 계속되었고 그 후 강민우는 다시 박준석에게 다가왔다. 박 고문님, 주인과 통화한 결과 그가 직접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박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다. 그럼 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지 직접 보겠다. 잠시 후 레스토랑의 주인이 등장했다. 그는 60대 중반의 나이에 화려한 정장 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그의 걸음걸이는 여유롭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보였다. 그는 박준석을 향해 정중히 인사를 한 후 대화를 시작했다. 박 고문님, 오늘 이 일이 너무나도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 레스토랑의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준석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말을 꺼냈다. 이곳에서 내가 받았던 대우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겠지. 그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그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들의 작은 오만함과 자만이 결국엔 나와의 관계를 망쳤어. 그런 대우는 다시는 없을 거야. 내가 이 레스토랑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다. 박준석의 말에 주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박준석의 말을 하나하나 음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 고문님, 그동안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경솔한 행동을 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분명히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님께 사과의 뜻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싶습니다. 박준석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사과가 아니었다. 그는 레스토랑이 어떻게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야 했고 그들이 그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깨닫도록 해야 했다. 그는 결정을 내리고 말했다.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나는 이곳에 대해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내게 대했는지, 그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세상에 알릴 것이다. 주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박준석의 말은 그에게 매우 강하게 다가왔고 그의 눈빛은 그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깊이를 지니고 있었다. 주인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이 일은 저희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와 보상을 위한 방안을 최대한 빠르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기다리겠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이곳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 담긴 냉정함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렬하게 느껴졌다. 주인은 박준석의 말에 압도되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저는 책임지고 모든 것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박준석을 바라보며 자리를 떠났다.
박준석은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제 모든 일이 시작됐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지켜보자. 아내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남편의 강한 결단에 더 이상 의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 박준석은 레스토랑을 떠나면서도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했다. 아내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걸으며 그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품고 있었다. 아내는 그를 잘 알았다. 언제나 조용하고 온화한 그였기에 오늘처럼 강한 결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 또한 박준석이 그렇게까지 마음먹게 만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차에 올라탄 박준석은 고요하게 엔진을 돌렸다. 그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신이 겪은 불편함을 넘어서 그들의 자만과 오만을 지켜보면서 점차 그들을 징벌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아내는 옆에서 침묵했다. 그녀도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지, 박준석이 어떤 방식으로 이 일들을 풀어나갈지 궁금할 뿐이었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별다른 대화 없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박준석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계획이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복수를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그들이 받아야 할 대가를 철저히 치르게 만들 계획이었다. 그는 이미 레스토랑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있었다. 그의 계획은 간단하면서도 치밀했다. 박준석은 이 레스토랑이 속해 있는 대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그들이 중요한 상위 고객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 정확히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지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레스토랑의 문을 닫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당한 행위가 결국엔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원과 네트워크를 통해 그 레스토랑의 내부 정보, 심지어 그곳에서 벌어지는 비밀스러운 거래들에 대해서도 탐색하기 시작했다. 박준석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기업들이 가진 약점을 파악하는데 능숙했다. 그는 레스토랑의 경영진이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고객을 대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적인 거래와 비윤리적인 사업 관행을 숨기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냈다. 이 모든 정보는 그가 복수를 실행하는데 중요한 무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 무기들을 하나씩 준비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계는 레스토랑의 주요 경쟁자들에게 이 레스토랑의 비밀스러운 거래와 부패한 경영 방식을 알리는 것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레스토랑의 주요 인사들과 그들이 지닌 약점들을 파악하고 그들을 상대로 법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었다. 마지막 단계는 이 레스토랑이 속한 대기업의 최고 경영진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다. 박준석은 이 모든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며 자신이 겪은 고통을 그들에게 돌려주려 했다. 그러나 박준석이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전 그는 자신의 아내와 함께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아내에게 모든 계획을 털어놓았다. 아내는 처음에는 그가 너무 과하게 복수를 하려는 것 같다고 걱정했지만 박준석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이건 그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과정이야. 그들은 내가 겪은 고통을 결코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들이 겪게 될 불이익은 결코 작지 않을 거야. 박준석의 말에는 확신이 묻어났다.
아내는 그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녀는 그가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의 복수에 대한 걱정은 잠시 접어두기로 했다. 이제 박준석은 한 걸음 한 걸음 복수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며칠 뒤 그는 레스토랑의 경쟁업체와 연락을 시작했다. 그는 레스토랑의 부패한 운영 방식을 그들에게 알려주며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기회를 놓쳤는지를 간주했다. 경쟁 업체들은 처음에는 박준석의 말에 반신반의했지만 그가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그들은 적극적으로 그의 편에 서기 시작했다. 박준석은 이제 레스토랑의 경쟁자들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으며 레스토랑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그는 레스토랑의 주요 경영진들과 연결을 시도했다. 그는 그들의 약점을 하나하나 찾아내었고 그들이 저지른 불법적인 거래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들을 드러내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준비했다. 박준석은 그들이 결국엔 자신이 제공한 증거들을 인정하게 만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들이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 할지,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과오가 결국 어떻게 폭로될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철저하게 준비한 복수의 계획은 이제 실현 가능성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박준석은 점차 레스토랑의 부도덕한 모습이 세상에 알려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며 자신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라고 느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그가 겪은 모욕과 불쾌함을 이제는 그들이 정확히 느끼게 만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복수는 이제 단순한 감정의 표출을 넘어서 그들이 지닌 부패와 불법적인 실체를 세상에 폭로하는 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박준석은 자신이 겪었던 부당한 대우를 되갚을 때 그들의 자만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를 알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복수는 이제 그가 계획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고 그가 준비한 무기들은 차례차례로 발동되고 있었다. 박준석의 계획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레스토랑은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는 듯 보였다. 그는 레스토랑의 경쟁 업체와 접촉을 통해 그들이 잘못된 경영 방침과 불법적인 거래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정보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경쟁 업체들은 박준석의 편에 서게 되었고 레스토랑은 점차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박준석은 이제 레스토랑의 주요 인사들이나 임원들과 연결을 시도하며 그들의 약점들을 하나씩 찾아내어 법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이 저지른 불법적인 거래를 폭로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그들이 받을 대가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다. 그러나 복수는 생각보다 더욱 복잡하게 얽혀갔다. 레스토랑의 경영진은 처음에는 박준석의 공격에 대해서 가볍게 넘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쟁 업체들이 제기한 의혹과 증거가 점차 신뢰를 얻어가며 레스토랑 내부에서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점차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결국에는 대기업의 최고 경영진에게까지 일이 전달되었다. 박준석은 예상한 대로 레스토랑의 CEO가 그를 만나기 위해 연락을 해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CEO는 박준석을 직접 만나 사건의 전말을 듣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석은 대면할 준비를 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모욕과 그들이 저지른 부패가 어떻게 세상에 드러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저지른 잘못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만남에서 박준석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게 된다. CEO는 그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박 고문님, 우린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일에 대해 사과드리고 상황을 원만히 풀어나갈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박준석은 그 말에 당혹감을 느꼈다. 그는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에 놀랐다. CEO는 진심으로 사과를 하며 박준석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박준석은 그가 겪었던 고통을 쉽게 잊을 수 없었다. 그는 CEO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의 사과가 의미가 없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저는 단순히 사과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저와 제 아내에게 어떤 대접을 했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그저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CEO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사실이라면 모든 경영진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제가 약속드리건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석은 CEO의 사과와 약속을 들으며 복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 일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꼈다. 그는 그들의 태도가 전혀 달라졌다는 것에 대해 큰 의문을 품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결단이 섰다. 사과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다음 날 박준석은 레스토랑의 내부자들과 다시 연락을 시도했다. 그가 제공한 정보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고 점차 레스토랑은 더욱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박준석은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을 확고히 했다. 레스토랑의 경영진은 점차 심각한 압박을 받으며 그들이 잘못한 일들이 세상에 드러날 날이 가까워졌음을 직감했다. 경쟁 업체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점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박준석은 이제 복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저지른 잘못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점차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복수의 여파는 박준석에게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는 자신이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가 세운 계획들이 이제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해결을 넘어서 이 사회에서 부패와 비윤리를 척결하는 과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되새기며 그가 해야 할 일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준석은 점차 이 복수의 전개가 단지 개인적인 사건을 넘어서 보다 큰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원했던 복수를 넘어서 이 사건을 통해 잘못된 일들이 바로잡히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가 겪었던 고통과 상처가 그에게 남긴 흔적은 결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다. 박준석은 복수의 끝을 향해 점차 나아가고 있었다. 그의 복수는 이제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의 불공정과 부패를 바로잡기 위한 행보로 진화하고 있었다. 그가 느끼고 있는 짐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그 짐을 덜어낼 수 있는 길은 오직 그가 설정한 목표를 이루는 것뿐이었다. 레스토랑의 몰락이 그의 목표가 되어버린 지금 박준석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박준석은 레스토랑의 사건이 자신이 처음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음을 실감했다. 레스토랑의 부패와 비리를 고발하며 시작된 그의 복수는
이제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감정적 해소를 넘어서 사회적 정의와 관련된 문제로 비화되고 있었다. 그는 점차 복수의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상황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의 복수가 레스토랑의 이미지에 미친 영향을 직감한 경영진은 박준석을 다시 한번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그의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고 이 모든 일이 계속 확산되면 자신들이 쌓아온 명성과 신뢰가 무너질 것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박준석을 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를 회유하려는 시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박준석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할 생각이었고 회유의 손길을 철저히 차단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그들의 부패와 비리가 드러나게 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믿음이 확고했다. 복수는 단순히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루는 박준석의 전화에 CEO의 이름이 뜬 메시지가 왔다. 그는 예상대로 CEO가 다시 자신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 박준석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전화를 받았다. CEO는 그에게 정중하게 말했다. 박 고문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니 한 번만 더 대화할 기회를 주십시오. 박준석은 잠시 말없이 생각을 정리했다. 그는 그들의 사과와 후회가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한 번 더 그들의 변화를 지켜보기로 결심했다. 결국 그는 만남을 수락하고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레스토랑에 도착한 박준석은 이미 회의실에 대기 중인 CEO와 경영진을 만났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박준석은 그들이 얼마나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이 순간이 중요한 결단을 내릴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들의 사과가 어떤 진심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했다. CEO는 박준석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박 고문님, 저희가 지난번에 잘못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너무 급박했었고 너무 많은 압박을 받다 보니 제대로 된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박 고문님과 그 아내분께서 겪으신 모든 일에 대해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박준석은 그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하지만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다. 사과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죠. 당신들이 저지른 잘못은 단순히 잘못된 태도나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적 문제였고 그들의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제 내가 요구하는 것은 단지 사과가 아니라 제대로 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CEO는 긴장한 채로 말을 이었다. 박 고문님, 저희는 그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이번 일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상의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박준석은 그들의 말에 잠시 고민했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그들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였다. 그러나 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이 겪었던 고통은 끝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대답했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에 대해 나는 의심하지 않지만 그 책임을 지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해결되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회의는 몇 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CEO와 경영진은 박준석의 요구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실을 떠났다. 박준석은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들이 어떻게 자신을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그는 자신이 요구한 것이 단지 복수가 아닌 진정한 변화의 시작임을 알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박준석은 다시 한번 그들의 변화를 기다려야 했다. 이제 그의 복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시스템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레스토랑은 그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변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들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것인가? 박준석은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사과나 합의가 아니라 이 사건이 미래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가 생각하는 복수의 끝은 아직 멀었다. 박준석의 복수는 이제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서 그가 믿고 있던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과정이 되었다. 레스토랑의 경영진은 그에게 처음 약속한 대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다. 그들이 과연 진심으로 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금 과거의 잘못된 길을 반복할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박준석은 이번 일을 단순히 사과로 끝내고 싶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그들이 저지른 부패와 불법적인 행위를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그가 요구하는 것은 변화를 위한 진지한 약속이었다. 그러나 경영진은 마치 상황을 회피하듯 자꾸만 다른 방안들을 제시하며 그를 압박해왔다. 몇 날 며칠 동안 계속된 회의와 협상 끝에 박준석은 더욱 뚜렷하게 느꼈다. 경영진은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말로만 변화하는 척하는 것에 불과했다. 그들은 점차 그가 요구하는 변화를 피하려 했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처벌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박준석은 결국 그들의 진심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더 이상 그들과 대화를 이어가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 경영진이 여전히 부패하고 자기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알지 못한 채 덮어두려는 속셈을 감추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 하루는 갑작스레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것은 그가 생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복잡하게 얽힌 상황을 가져다 주었다. 전화 속 목소리는 차분하고 침착했다. 박 고문님, 저희가 협상을 다시 한번 시도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사회적 논란으로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면 저희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박준석은 그 말을 들으면서 잠시 머리가 멍해졌다. 이제는 그들의 책임을 물을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전화는 예상 외의 변수를 던져주었다. 그는 무엇이 진정으로 올바른 길인지, 무엇이 자신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잠시 고민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레스토랑을 향한 복수심이 더욱 강해졌다. 자신이 수십 년간 쌓아온 명성과 신뢰,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느낀 감정이 그를 이끌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진심으로 원했던 변화, 즉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 그는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날 밤 박준석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노부인과 함께 자주 갔던 작은 카페를 떠올렸다. 그곳에서 함께 나누던 대화들, 서로의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이젠 그 모든 것이 그리운 추억으로 남았다. 복수는 단순히 억울함을 풀기 위한 수단일 뿐, 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은 평화롭고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평화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자신이 선택해야 할 길이 있었다. 그 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그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복수심이 일으킨 큰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점차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그 선택이 그의 삶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그는 결단을 내렸다. 단순히 레스토랑의 잘못을 고발하고 그들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만으로는 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복수 계획을 바꾸기로 했다. 대신 그는 이 사건을 통해 보다 큰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기로 결심했다. 레스토랑과 같은 곳에서 벌어지는 부패와 비리,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 세상에서 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박준석은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수많은 갈등과 고민을 겪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선 새로운 힘이 솟구쳤다. 그가 요구한 것은 단순히 복수나 사과가 아니었다. 그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뛰어넘는 중요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한 가지 중요한 결심을 하고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서 그가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박준석은 수많은 갈등을 거친 끝에 자신의 선택이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선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이제 더 이상 레스토랑에 대한 분노나 억울함이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품고 있던 진정한 목표는 사회적 정의를 세우고 부패한 시스템을 뚫고 나가려는 것이었다. 이제 그는 과거의 실패를 되돌리려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자신이 원했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박준석은 레스토랑의 경영진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할 사항을 정리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과나 금전적인 보상, 법적 처벌이 아닌 그들이 그동안 저질러온 불법적인 행동과 부패를 사회에 고백하고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공식적인 약속이었다. 만약 그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박준석은 그들의 부패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박준석에게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일이 발생했다. 어느 날 그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것은 레스토랑의 총괄 경영자 강민우로부터 온 편지였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박 고문님, 저희가 당신의 요구를 진지하게 고려한 결과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여러분께 상처를 주었음을 깊이 사과드리며 그 책임을 지고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저희의 부족함을 반성하는 과정이 사회적으로 더 큰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우리는 신중히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준석은 편지를 읽고 잠시 머뭇거렸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얽혔다. 이 편지는 그가 원하는 변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었지만 동시에 그가 생각했던 방식과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경영진이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에 나서겠다고 말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었지만 과연 그것이 진정성 있는 변화일까? 아니면
단순히 사회적 여론을 의식한, 다시 말해 뒷돈으로 마무리되는 협상일까? 박준석은 바로 그날 저녁 레스토랑을 다시 찾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그가 직접 경영진과 마주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동안의 모든 경험을 통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변해야 하는지를 깨달았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불확실성은 그를 짓눌렀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내쉬며 결정을 내리기 위해 레스토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강민우 총괄 경영자와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의 마음은 차분하면서도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자신이 생각한 변화를 실현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좌절을 경험하게 될지 알 수 없었다. 강민우는 박준석을 맞이하며 그의 손을 잡았다. 박 고문님,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동안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저희 레스토랑은 재정비를 통해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박준석은 그의 말을 잠시 듣고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교차시켰다. 강민우의 말에는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그에게 남아있는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그들이 겉으로는 사과하고 변화의 의지를 보였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직접 물어보았다. 당신들이 말하는 변화가 진정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사회적 압박을 피하려는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그들의 말에는 과연 신뢰를 둘 수 있을까요? 강민우는 잠시 머뭇거리며 그의 말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다. 박 고문님, 저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일이 저희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부패와 부정적인 관행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변화에 나설 것입니다. 박준석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복수나 사회적 폭로보다는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택은 바로 그들이 요구한 변화를 실행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고 그들이 잘못을 되돌리려는 의지가 진지한지 여부를 살펴보는 일이었다. 결국 박준석은 강민우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구를 했다. 그것은 바로 레스토랑이 다시 시작하는 과정에서 모든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이들이 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가 요구한 것은 단순한 표면적인 변화가 아닌 실제로 그들이 일하는 방식과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박준석은 강민우와의 만남을 마친 후 그가 내린 결정에 대해 확신을 가졌다. 복수라는 감정에서 벗어나 그는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그는 더욱 강한 의지와 인내심을 가질 수 있었다. 그가 시작한 일이 이제는 더 큰 변화를 일으키는 첫걸음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박준석은 깊은 여운을 느끼며 레스토랑을 떠났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복수라는 감정을 넘어서 진정한 변화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이다.